원래 기원정사는 이 인도에서 이런 성지나 명승지나 이런 곳은 해가 뜨면 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먼저 열어줄 수도 있고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갑자기 오늘 쌍카시아 가는 날인데 쌍카시아를 출발하신다고 해놓고 기원정사에서 아침 예불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틀었죠. 그래가지고 아침 좀 이른 시간에 지금 기원정사에 갔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삼세 제불과 삼세 제불의 안욕다랴 삼매악 삼보리는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은 종이나 글로 써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펼쳐보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은 언제나 큰 광명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상이 없는, 바로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본래 근본, 이 한 생각 일으킬 줄 아는,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를 가만히 살피면서 이렇게 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청조에 좌무원하니 기원정사 맑은 아침 말없이 앉았으니 적정요요 본자니라. 그 고요하고 고요함이 부처님 당시와 또 그대로이더니, 그런데 하사 청풍은 독립냐하고, 이 맑은 바람은 이 기원정사의 기림을 이렇게 흔들면서 저 일성한아 한 소리, 찬 까마귀 울음소리는 저 하늘의 울음을 긋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요를 통해서 언서를 넘어선 그런 말이나 글로, 경전을 넘어선 우리가 이 침묵, 고요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2600년 전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1250인의 여러 제자들을 우리는 이 고요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리나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양도 형상도 없는 그 침묵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부처님의 참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 고요한 이 기원정사의 성지 순례였습니다. 그것은 성지 순례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성지를 향해 순례하였던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기원정사에서부터 슈라바스티죠. 슈라바스티에서 쌍카시아 가는 길은 저희도 항상 다니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갔다가 또 나오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쌍카시아는 대부분 8대 성지 중에 쌍카시아는 잘 안 가죠.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안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가는데, 가보면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원정사 앞에 저희 지난 시간에 기원정사 앞에 그 우리가 천불화연터 그쪽을 밤에 갔던 바로 그곳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가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수라바스티에 있는 그런 대중들,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신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 신통까지 보여줘가지고 평정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하기를 자기 친족들을 생각해 본 거죠. 친족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떠오른 거죠. 이게 자기가 부처님을 낳으신 후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던 마야 부인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야 부인을 있는 곳이 이제 도솔천이니까 그곳에 이제 마야 부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마야 부인께서 이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올라가셨던 곳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천불화연터, 그곳이 바로 이륙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떠나서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마야 부인을 다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실 곳을 찾았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쌍카시아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도솔천에서 다시 내려오신 그런 곳이 바로 이 쌍카시아입니다. 근데 쌍카시아로, 그럼 왜 쌍카시아를 선택해서 내려오셨는가? 그러면 조금 그 고사를 좀 봐야죠. 여기 지금 쌍카시아에 지금 도착했네요. 근데 이제 호텔에 도착한 건데, 이쪽 지역이 그전에는 석가족들이 좀, 이게 부처님의 석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쌍카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카필라바스투에서 안 살고 이쪽으로 피난해 왔는가? 이쪽 보면 이제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부처님 시대에. 이 석가족이 멸망한 그 곳하고 관계가 있죠. 코살라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프라데드트 왕이 부처님을 뵙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다음에 석가족에서 왕비를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좀 보내달라 이랬는데, 석가족은 그 당시만 해도 친족주의가 되게 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걸 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계급에 있는 그런 하층민이죠. 이렇게 천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공주로 둔갑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바사바비 왕비라고 하는데 이 왕비가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왕자를 낳는데 그 왕자가 비두다바라고 하는 왕자를 낳았는데 이 비두다바 왕자가 자기 외가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석가족이 이제 외갓집에 갔다가 그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는 분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석가족을 멸망시키겠다. 이 코살라국에서 이 카피라바스트를 멸망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프라제트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이 석가족을 멸망시키려 가는 거죠. 가가지고 석가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외할아버지였던 마하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간 사이만큼은 내가 올라오는 그 사이만큼은 좀 사람들 살려달라,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달라 이래놓고 이 외할아버지가 물속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나무 뿌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안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 그런데 그때 피신해 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석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고 이곳으로 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때 순례를 여기서 그 순례는 해양 도로하는데 인고 문화유적 답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잘 복구해가지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해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나마스테. 나마스테라는 것은 나마하는 것은 나무. 우리가 나무물 나무가 나무서 나무함이 다 들어지고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나막, 나무, 나맛 하는 그런 것이 다 같은 회의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나마스테 하는 건 나는 당신에게 기회합니다. 그 명축산에서 설화했다는 그 목법 연화경에 보면 그 상불견 보살님은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불경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당신께 기회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업보로 된 그 몸에 그 업신에 기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본래 갇혀있는 그 청정 법신 자리에 나는 기회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악하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은 언젠가는 성불하실 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께 기회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마스테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상카시아인데 가보면 이게 유적이 이게 많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덕 하나인데 그 위에도 사실 작은 법당처럼 돼 있는데 그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힌두교인들이 해놓은 것이고 요 밑에도 사실은 법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힌두교 사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상카시아 이 부처님이 그런 것 이런 곳이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는 걸 그럼 뭐 가지고 증명하느냐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아쇼카 석주가 있거든요. 아쇼카 석주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저희가 아쇼카 석주 그 주변에서 한번 또 예부를 했는데 거기 바로 아쇼카 석주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분명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곳이다. 불교 성지의 이런 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짜로 여기 보면 저 위에 저거 작은 저런 법당 비슷하게 있는 거 저거하고 아까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탑돌이 했는데 요 밑에 이제 또 밑에 지역에 밑에 부분에 이제 그 아쇼카 석주가 있는 거 이제 그 정도밖에 유적이 남아 있질 않죠. 그런데 요걸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반나절을 또 소비해서 되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대부분 요 상카시아는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한번 갔다 오긴 한번 해야 되는 곳이니까 제가 바로 이게 아쇼카 석주의 위 부분이죠. 위에 부분. 중간에 있는 그 석주는 부러졌고 저 위에 머리들이 남아 있는 머리하고 그쪽 거 남아 있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는